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확실히 시장에서도 짙은 경계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방향성이 정해지는 순간 새로운 기회들도 열리는 법이죠. 오늘도 각자만의 리듬으로 시장에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밤사이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빅 이벤트죠. FOMC 회의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9% 정도로 집계되고 있죠. 지난주에 발표된 PCE 가격 지수가 무난하게 나와주면서 다행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해당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다우 지수는 0.5% 하락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 또 0.3% 하락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듯하고요.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한때 4.2%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또 외환 시장에서도 FOMC 경계감이 나타나면서 신중한 움직임이 감지됐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내리더라도 정작 성명문에서는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결국 달러 인덱스도 국채 금리와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현재 99 위로 다시 올라선 모습이고 여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다행히 1,469원대까지 소폭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밤사이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금리 인하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파월 의장도 공감할 것이다. 현재 차기 연준 의장으로 꼽히고 있는 케빈 해스 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요.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파월 의장도 공감할 거라고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연준 위원들을 잘 조율하고 있다면서 중간중간 파월 의장에 대한 칭찬을 섞기도 했는데요. 현재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관련 발언들을 계속해서 영향력을 키우는 듯 하고요. 그리고 간밤에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슈, 바로 AI 규제 일원화 소식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AI 규제를 일원화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한마디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마다 다른 AI 규제를 통일시키겠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좀 덜어줘서 AI 산업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풀이되고요. 그리고 밤사이 노동부 쪽에서 소식이 또 하나 나왔었죠. 당초 발표 예정이었던 10월 PPI를 아예 취소하겠다면서 10월 PPI는 11월과 함께 묶어서 내년 1월에 발표하겠다고 전한 건데요. 그러면서 셧다운 사태 여파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표를 취소하겠다라고 전했고요. 또 셧다운 사태가 끝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렇게 좀 여진이 남아있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 평가들도 같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의 매크로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들썩이는가 하면 테슬라와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빠졌었죠.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지 기업별로 섹터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어제 나왔던 이슈와는 다르게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좀 뚫릴 수도 있다라는 이슈를 받아내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더 깊게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에버코어 측에서는 시리 2.0이 애플의 AI 내러티브를 재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주가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으로 0.66% 하락한 채 증시를 가져갑니다. 다음으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슈가 한 가지 더 등장했죠. EU에서 EU의 규제 요구에 따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EU 관련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기차 겨울이라는 단어를 쓰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좀 뚜렷하지 않다라는 이슈로 테슬라를 포함해 전기차 전반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라는 정말 두껍고 무거운 재료를 기다리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11개 업종 가운데서 기술주만이 고개를 들었고요. 전체 10개 업종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가지씩 이슈 체크해 보시죠. 먼저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구글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부분에 있어서 초대형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에 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출시는 구글을 기반으로 2026년 중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슈를 전해드렸죠. 워너브라더스의 인수비용 부담에 목표가 줄 하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간밤 파라마운트가 판을 깬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슈 들려왔는지는 다음 장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기술주 단의 이슈 한 가지 더 체크해 보시죠. 브로드컴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커스텀 칩 설계를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마벨과의 사업이 브로드컴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슈로 풀이되면서 오늘 브로드컴은 2%대 상승부를 켠 반면 마벨테크는 7%대 하락했는데요. 마벨테크 한 가지 이슈가 또 있었죠. 아마존의 AI 칩에 대한 계약 상실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는 소식이 나왔다라는 보도로 7.11%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트레이니엄 칩 3과 4 설계를 대만 R칩에 빼앗겼다라는 벤치마크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슈로 이어질지는 추가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주 안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코인 관련해서는 우려 섞인 시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스트래티지가 간밤 10억 달러 규모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총 보유액은 606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어떤 이슈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죠. 어제는 넷플릭스가 파라마운트를 제치고 워너브로스 인수에 성공했다라는 이슈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인수를 추진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전해드렸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 소식이 약간은 달라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파라마운트가 적대적인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이슈 어제 전달해 드릴 때도 넷플릭스의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끊임없는 노이즈와 잡음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2023년 미국의 법무부에서는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30%를 넘어갈 때 이게 위법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만약 넷플릭스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전체 시장 점유율이 33%가 된다는 사실을 함께 짚어드렸었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살아있던 우려감 섞인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라마운트의 창업자 CEO와 함께 이 파라마운트 CEO의 아버지인 오라클의 CEO와도 친분이 좀 두텁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수를 좀 막을 수도 있다라는 이슈도 함께 혼재한 상황이었는데요. 간밤에 관련 이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나는 이 결정에 관여하겠다라는 직접적인 뜻을 내비쳤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소식 이후에 파라마운트 측에서도 적대적인 인수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워너브라더스의 주식을 전액 현금으로 주당 30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뒷받침되는 근거로는 우리가 이 인수에 뛰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든든한 뒷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우디부터 아부다비 그리고 카타르까지의 국부 펀드도 우리를 지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파라마운트는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장 이후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바로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월가 측에서는 아직까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인수가 적대적인 인수가 성공으로 끝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도했던 회사 중에서 뚜렷하게 성공을 했던 회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파라마운트 vs 넷플릭스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인지 굿모닝 오늘의 증시와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죠. 그럼 이 안에서 투자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바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매스의 하나증권 더 센터필드 W 지점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 미국 증시가 좀 하루 쉬어가는 듯합니다. FOMC 네.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나타나는 듯한데 한 줄 평부터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장이 조금 관망세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 특히나 이제 중요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론, 브로드컴 있고요. 요 세 개의 회사의 실적이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빅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지금 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자, 이런 때일수록 각자만의 이 속도 그리고 리듬감을 찾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자, 그럼 시장을 본격적으로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입니다. AI 채용계 브로드컴과 오라클, 그리고 JP모건 내년에 2배 오른다. 또 스페이스X의 IPO설입니다. 자, 오늘은 AI 채용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나눠보죠.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실적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AI 산업의 채용계라고 불리는 게 선행 지표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좀 잘 나와줘야지 AI 거품도 잠잠해질 텐데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뭐 가장 중요한 AI 채용계라고 한다면 사실 엔비디아를 꼽을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 그렇죠. 실적은 뭐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워낙에 또 잘 나왔고 물론 이제 시장이 그만큼 이제 반등을 해주진 못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수요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이제 젠슨 CEO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나올 뭐 오라클, 뭐 마이크론,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다 각기 이제 좀 다른 섹터의 어떤 영향력이 좀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오라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GPU를 이제 발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GPU의 수요 그리고 AI 캐펙스나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규모 확장 속도를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또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오라클의 부채 문제가 상당히 좀 불거지다 보면 불거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AI 쪽의 버블의 이슈가 가장 많이 또 관전 포인트로 또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 메모리 반도체 최근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얼마만큼의 DRAM 수급이 계속 나오느냐, 쇼티지가 얼마만큼 발생이 되느냐, 이 부분이 실적으로 이제 밝혀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뭐 내년 그리고 내후년 정도까지는 쇼티지가 좀 강하게 있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과연 또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번 한 주간에 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글이 TPU 칩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브로드컴과의 어떤 이제 관계가 조금 더 이제 결합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뭐 아직까지는 그 숫자적으로 실제 이 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내년 정도에 이제 나타나겠지만 일단은 브로드컴 실적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워낙에 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칩을 만들어주는 이 분야에서는 가장 탑티어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 뭐 구글을 비롯해서 뭐 여러 인텔도 마찬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이 브로드컴을 좀 통해서 이 AI 자체 칩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 실적도 상당히 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그런 얘기가 또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대신에 이 브로드컴을 선택할 것이다. 해당 소식에 마벨 테크놀로지는 좀 큰 폭으로 빠지기도 했었고요. 브로드컴과 이제 오라클 여기에 또 마이크론 이 세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 가지 기업 중에서 좀 제일 기대되는 기업이 있을까요? 이번 실적 발표 이벤트에서. 네, 저는 브로드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을 보시면 성장성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이 배당 성장률도 또 뛰어난 그 종목 중에 하나고 워낙에 여러 회사들의 수주를 좀 많이 받고 그동안에 이제 그 항상 비트를 많이 실적을 비트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브로드컴은 저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오라클이나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은 어떤 현재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예상치가 조금 그러니까 내년도 가이던스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또 중요하고요. 뭐 브로드컴은 그에 비해서는 가이던스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세 종목 중에서는 뭐 아무래도 브로드컴이 가장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 이제 실적 기대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하는 점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JP모건의 전망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내년까지 2배 오른다. 이게 비트코인 네.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오랜만에 네. JP모건 쪽에서 좀 좋은 얘기를 꺼내줬어요. 네. 비트코인 박스권 좀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 한 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한 해였죠. 네. 뭐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크립토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뭔가 소외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미국 증시도 네. 오르고 국내 증시는 뭐 더 많이 오르고 그런데 네. 암호화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연초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네. 비슷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가 가장 최고치였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올해 거의 한 12,000달러까지 갔다가 예. 지금 8만 달러대 12만, 갔다가 12만 예. 달러 갔다가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9만 달러 근처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 뭐 사실은 이제 JP모건에서 이 비트코인의 내년에 84%뭐 상승한다, 네. 뭐 17만 달러 간다라는 얘기가 이제 자체 모델링을 이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과의 모델링을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네.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수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JP모건에서 말하는 요 비트코인과 금 비교 지표라고 이제 나온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네. 금 가격 곱하기 금 변동성을 비트코인 변동성으로 나눈 값이 비트코인의 적정 값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7만 달러라는 전망이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 대비 동일한 위험과 같이 저장을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 네. 이 비트코인의 적정가는 변동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 적정가, 이론가도 더 높아야 된다라는 네. 이제 그런 결론에 좀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금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랐잖아요. 4,000달러 위쪽으로 그렇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17만 달러가 이 적정한 이론값이다. 네. 이제 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올해보다는 분명히 내년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 근거는 FOMC 의장이 이제 바뀌잖아요. 케빈 그렇죠. 헤셋 그 제일 위원- 유력하다고 네, 제일 하죠.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케빈 헤셋 그 지금 뭐 위원이 위원장, 예. 네, 위원장이 가장 비트코인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비둘기파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트럼프 옆에서 가장 이제 보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이제 가상 자산을 좀 많이 밀어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금리 인하와 또 같이 결합이 되면 네. 내년에는 폭발적인 저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뭐 JP모건 예상했던 17만 달러까지는 좀 어쨌든 봐야겠지만 올해 저는 이제 다시 10만 달러 네.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상승 랠리가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찌 됐든 간에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맞습니다. 계시는 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는 스페이스X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볼까 하는데요. 뭐 내년에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얼마 정도로 책정될까요? 지금 스페이스X 기업 가치는 약 8천억 달러 정도로 8천억이요? 가늠이 잘안 되는데 어느 예상을 정도 좀 수준이죠? 하고 있고요. 8천억 달러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오픈AI가 예. 내년도에 상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조 달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픈AI보다는 조금은 덜 이제 네. 낮은 그런 가치를 좀 인정을 좀 받고 있고 그러니까 오픈AI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거의 2배 정도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보다도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지금 부여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 주주 지분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CFO가 이제 투자자들에게 발표를 하면서 계획을 설명했었고 뭐 다만 이제 여러 이제 현금화 기존 주주들의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실제 기업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 네. 부분이 의미 있는 또 지표로 좀 나올 것 같고요. 최근의 성장 동력은 사실 뭐 압도적인 이런 뭐 경쟁력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스타링크에 대한 800만 명 이상에 대한 또 고객사들이 위치해 있고요. 올해 매출이 약 155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렇네요. 뭐 내년도에 IPO 시장에 대한 회복이 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스페이스X도 내년도에는 상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테슬라 이제 관련돼서 이제 조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스페이스X에 대한 네. 상장도 추진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테슬라 주식도 상당히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은 이제 IPO 대여들이 많아 보입니다. 스페이스 X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종목 이슈들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미국 증시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이 있으실까요? 앞에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사실은 이제 관망세가 좀 많이 짙어진 상황에서 이 넷플릭스에 대한 또 이슈가 시장을 네. 뒤흔들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뛰어든 기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넷플릭스가 이제 거의 하겠구나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파라마운트가 중간에 좀 끼면서 시장을 좀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예. 파라마운트가 이 워너브라더스,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는 뭐 많이 아시는 이제 반지의 제왕, 예, 그렇죠. 또는 뭐 슈퍼맨, 뭐 배트맨, 뭐 이런 이제 여러 이제 명작들을 내놓고 있는 회사인데 네.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를 적대적으로 인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뭐 M&A를 좀 적대적으로 인수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그 이사회를 건너뛰고 주주들을 직접 겨냥을 해서 그렇죠. 네, 바로 이제 넷플릭스가 제안한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사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정부와의 좀 연관 관계가 있죠. 그렇죠.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의 아들이 이 파라마운트의 네. 또 CEO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이런 트럼프 정부와의 연관성과 연계가 되어 있고 사실 이런 연관 관계를 떠나서 예전에 이 구글이 반독점 이슈로 인해서 네. 상당히 좀 힘들어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다라고 봤을 때는 반독점 이슈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이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가 또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그럴 수도 하고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넷플릭스가 최근에는 이제 스플릿을 했죠. 이제 분할을 10대 1로 분할을 네.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주가가 좀 잘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인수 이슈에 조금 주가가 좀 막혀 있고요. 다만 넷플릭스가 추진하는 인수는 이 CNN이나 TNT 스포츠 이런 TV 네트워크를 제외한 부분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거에 반면해서 네. 파라마운트는 모든 자산의 통합 인수가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에 유리하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네. 모든 자산을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관련 소식들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오늘 장 관심주는 어떤 기업 갖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관심주는 뭐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 비트코인 관련주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에서 이제 스트래테지로 이름을 바꾼 MSTR이라는 이제 티커로 예. 거래가 되고 있는 스트래테지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달 트럼프 당선 대비해서 6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스트래테지는 자체적으로 레버리지화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뭐 10% 하락하면 조금 더 하락하고 비트코인 10% 상승하면 더 상승하는 네.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암호화폐 보시면 되는데 관련주죠? 맞습니다. 최근에 엠레브라고 해서 이제 기업으로 치면 PB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수치가 1점 초반대로 내려왔거든요. 거의 2에서 3 근처에 있다가 예.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왔는데 엠레브가 1 미만으로 있으면 이 스트래테지 기업 가치가 비트코인보다 더 낮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채권 발행이나 네. 이제 자금 조달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1 위쪽에서는 이 프리미엄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FOMC 의장에 대한 선출 그리고 이번 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계속 적용이 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12월 달 산타 랠리가 또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 그리고 RWA 뭐 또는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내년도 가상 자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스트래티지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로 또 전해주신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머스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